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뉴스공장 금일 주말 특별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뭐 다른 내용도 또 추후에 또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주에 시장 특징 중 특히 뭐 금요일장에 주 초반에 한번 더 분석을 좀 잠깐 해드렸는데 일단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주간 일정 내용 중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신고가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어떤 주도주 분석의 어떤 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뉴스공장 부분들은 8시 전후로 인해서 그 전날 있었던 다양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섹터별의 특이사항 부분들을 올려드리곤 하는데, 아무래도 그 청취하신 분들이 그 직장인분이라든지 이동 중에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8시 전에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출근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 적용이 안 되더라도 시장에서 그 어떤 내용들이 좀 관심권에 드는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 두시면 추후에 이런 내용들이 쌓여서 투자하실 때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작은 기사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다 서로 연결고리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공장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침마다 분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팟으로 뭐 특이 종목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주말에 이제 특별히 한미 FTA 관련된 내용들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섹터 부분도 분석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특이 종목군들은 그때 상황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가 종목군들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50일 신고가하고 연중 고가 종목군들, 물론 이제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신 분들은 매매를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종목군들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매매 관점보다는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하나의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2주 신고가 종목 코스닥부터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원익 IPS가 지금 보이고요. 원익 IPS가 보이고 PSK가 보이고 그 다음에 테스라는 종목이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실적 관련된 내용 부분을 얘기를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이 비슷해요. 여기 연관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LG그룹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자, 삼성전자하고 LG그룹주를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보지 말고, 물론 그 위로 삼성전자가 일부 반등 부분이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평택 공장이라든지 시안 공장 향후에 또 추가 투자 부분도 결정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SK하이닉스도 투자 확대 부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도 P10 라인 증설, LCD 기판도 생산을 하고 메인은 OLED 쪽인데 이런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국내 상황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면 BOE라든지 CSOT라든지 각 지방 정부들이 약간의 펀딩 부분들을 해가지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런 투자로 인해서 LCD 라인은 여러분들 경쟁력 부분들, 삼성 같은 경우에는 LCD 라인 자체를 거의 이제 철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G 쪽은 그 기판 자체 큰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이쪽 LCD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OLED 투자 부분들이 올해가 어떻게 보면 그쪽 반도체 라인 쪽 있죠. 이쪽 OLED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LCD는 먼저 진행이 됐지만 이쪽 OLED 쪽의 투자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2, 3년 내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량이 지금 40분의 1도 안 되는데 상당 부분 한 5년 안에는 많은 부분들을 추격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겠죠. 우리나라 최근에 SFA라는 종목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 부분들을 보냐면 그 회사가 중국에 납품 그 전에 기술 가지고 납품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제품이 들어가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일본 제품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주가가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OLED 쪽 중국의 장비 투자라든지 펀딩을 통해 가지고 그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한다고 하면 한 2,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한 5, 60 정도까지 진행됐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라는 이쪽 뭐 디스플레이든 이쪽 라인 설비 관련된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부분들이고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실적은 갈까 말까는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의 예상치 컨센서스가 발표될 때 뭐 시장에서 뭐 14조 뭐 막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비 쪽을 계속 보시라. 그 외의 섹터.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중순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중용주들의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말장에 52주 신고가 종목군의 코스닥 종목군을 보니까 원익IPS라는 종목군이 보이고 PSK라니 테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딱 눈에 바로 들어와요. 주성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가지고 있죠. 공통점을 찾는다 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플러스 알파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PSK, 테스, 거기에 또 이제 YMT라는 종목군도 지금 올라가 있고,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군도 올라가 있으면서, 여기는 약간 다른 섹터야 내용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라 다르게 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곳에서 공통 분모를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연결시키는 부분도 또 별도의 영역인데,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컨셉 부분들은 어느 정도 딱 잡아놓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이죠. 여기에, 코스피 쪽에서도 연관한 KG케미칼이라는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 공통분모는 2차전지예요. 2차전지는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 부분들을 첨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뭐 사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죠. 전혀 못 받고 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 부분들을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해외 쪽으로 지금 판매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GM볼트의 판매량 부분들이 뭐 너무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중국의 뭐 사드 관련된 내용이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하면 이쪽 2차전지 주가는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중국의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의 의무 할당 비율을 제 기억으로 아마 8%로 예상이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인가요? 그 정도 전후에 의무적으로 전기차의 할당 비율 부분들을 정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는 생산하는 뭐 포스코 컴텍도 마찬가지죠. KG케미칼, 그 다음에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어떻게 하나의 트렌드죠. 2차전지 소재라든지 2차전지의 글로벌 수요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쪽 라인 부분들은 판매 확대 부분들의 기대감과 실적이 동반적으로
나오면서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중 최고치 종목군을 보니까 거의 52주 신고가 종목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체크 넘기고 코스 거래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우선주, 증권주 우선주, 금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들의 반등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어요. 하나금융주주가 52주 연중 신고가가 나왔고, 하나금융주주, 메리츠금융주주, 하나손해보험. 자, 제가 이제 그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 그 외의 섹터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금융주 섹터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철강, 조선, 그 다음에 이렇게 납법화된 자동차. 여기서 지금 종목군들이 보면 지수는 2400선 전후 움직이면서 IT 섹터 외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철강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한 2주 동안 강한 상승 부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흐름 부분들 보면 나머지 이제까지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파동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죠. 저 위에 간 종목, 이 전기전자 쪽과 그 외의 전기전자 섹터의 괴리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이 괴리율 부분들을 좀 맞추는, 올라간 종목군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볶았던 종목군은 밑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서로의 키 맞추기를 좀 맞추면서 주가 상승 부분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주들 섹터, 금융주 섹터가 왜 지금 실적 장세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도 분석을 좀 해드렸죠. 그 내용을 한번 좀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주주, 메리츠, 하나손해보험 다 성격이 틀리죠. 증권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보사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세아베스트라는 종목이 지금 연중 최고치 철강 쪽이고 자동차 쪽과 연관도 있죠. 그리고 뭐 LG화학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LG화학, 포스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와 연관성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되는 게 페노션이 들어와 있어요. 페노션. 물동량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기겠죠. 반증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 그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좀 잘 돼 있어 고정 수요처가 있어요. 그래도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는 그런 구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 종목에서 쪽 섹터 부분에 들어간 게 뭐 LG화학이라든지 하나케미칼의 어떤 공통분모를 본다고 하면 태양광 쪽도 약간 좀 들어가 있죠. 태양광 쪽하고 2차전지, 화학 기본으로 다른 쪽 소재라든지 전기전자 쪽까지 연결성이 있는 부분인데 하나케미칼에 좀 들어갔습니다. 화학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광 관련된 수요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 관련된 내용하고 여기는 연관성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 관련된 내용과. 자, 그래서 페노션까지 얘기를 드렸고,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종목만 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저기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그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라든지 3D 랜드라든지 거기에서 소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메인 축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약간 경기 민감주 섹터들 있죠. 경기 민감주 sek터들의 주가 반등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어제 그 등락폭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 한 두 가지 정도만 코멘트를 드리고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근처에 이제 이마트가 뭐 대부분 많으시겠지만 이마트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종종 갑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있어서 새벽에 이제 뭐 이렇게 잠이 설치고 그러면 한 번씩 나가서 이제 아이쇼핑 하거나 뭐 한두 가지 구매를 하고 왔었는데, 물론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때 새벽에 갔을 때 볼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새벽에 가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닥터 시리즈 오리엔에서 나올까요? 또 그 제품 기본적으로 사고, 아무튼 카트마다 외국인들이 구매를 했던 제품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그 제품들이 나중에 주가가 기본 50에서 100%다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요즘에 뭐 피코코 서비스, 노브랜드 서비스, 이런 내용들로 이마트가 이마트 진열대가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도 이마트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슈퍼라든지 동네 보면 그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진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제품이 나쁘지 않으니까 자기 쪽에 물건 납품을 해달라. 어떻게 판매처가 지금 다변화되고 있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보니까 이제까지 이마트의 마이너스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마트라는 신세계가 편의점을 이마트 24로 다 바꾸죠. 향후 다 바꿔주는데 한 지점이 남산이 보이는 데라고 했던 것 같은데 1층부터 4층까지가 다 편의점이에요. 이마트 24. 그래서 1층에서는 제품 판매하고 2층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음식도 피자라든지 물론 그 전만 그렇습니다. 대표 상품으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3층 4층에서는 뭐 테라스까지 천전 그 하늘 위에서 볼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기까지 하나의 통으로 편의점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석 부분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 부분들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 일단 특징적으로 이쪽 유통 쪽에서 이마트의 판매라든지 판매 전략 부분들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한테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제가 이틀 전인가요? 코스닥 쪽에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특별방송에서 정책 관련된 내용 부분에서 13일날 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18일이라 19일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련 섹터들, 뭐 4대 정책하고 100대 과제라든지,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실적이든 모멘텀이 둘 중 하나가 시장의 중심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 조직법, 향후에 5년 동안 어떻게 꾸려 나갈 거에 대한 명확한 제시 부분들을 하는 거죠. 이건 실적이 아니에요. 이건 기대감이에요. 그런 내용들에 반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TS 인베스트먼트로 보시면 돼요. 4차 산업혁명하면 벤처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고, 추후에 중소 기업 벤처부까지, 거기는 지금 정부 조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까지 아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참고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중 최고가 종목, 그리고 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특이사항 부분들 미리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뭐 대신해서 보는 화면에서 보고 바로바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시장조사 부분 할 때 참고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분석 부분들을 좀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죠. 일정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방송 부분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그 오펙의 유가 방향 부분들을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어떤 연설 부분들인데, 연설 내용에 자산 축소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 향후 금리 인상의 성격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많이 예의주시하자라는 얘기 드렸죠. 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하고 준비 안 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내용이 주가의 방향성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설정을 좀 해드렸고, 연준 의장의 그 점진적이라는 코멘트로 그날 주가 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기업들, 뭐 골드만삭스의 금융주들의 실적 부분도 발표가 지금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고, 임시국회는 일단 제외둡시다. 임시국회라든지 우리나라 정권에서 하는 거는 뭐 추경이라든지 빨리 되면 좋고, 아니면 9월달에 정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보실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제일 좀 많이 보는 부분은 22 통화정책회의예요.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우리나라 일정으로 목요일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금융주라든지 알코아라든지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뭐 알코아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향후에 알코아의 현재까지 실적, 그리고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치, 어떻게 경기 전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명확하게 대략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지금 상승을 하는데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는 플랫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돈 유동성만 더 돌게 되면 더 확장세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주에 드라기 총재가 어떤 논의 부분이 나오는지, 여기는 지금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계속 끌고 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유동성을 있는 걸 완벽하게 뭐 빨리빨리 축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추가적으로 풀 의미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뭐 도와주고 그랬던 건 경기가 좋지 않고 회사라든지 이런 지원책 부분이 필요하니까 있는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경기 지표가 하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신고가를 좀 찍고 있죠. 좋아지고 있어요. 돈을 푸는 기저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계속 풀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정책을 일단 스탑하겠다는 게 22 통화정책회의가 올해까지 진행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 근데 시장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걸 스탑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갸우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해석해야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해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 얘기를 하냐, 아니면 다음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각 그 은행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여기서 상징적인 그 발언이라든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잭슨홀 미팅 때 나오는지, 시장에서는 그냥 여기에 내용에 따라서, 왜냐면 유럽의 돈의 흐름에서 조금 뭡니까 긴축의 기조가 보이는지 아닌지를 지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 좀 체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적 관련된 알코아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고, 두 번째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 저기는 그렇게 지금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아요. 거기 지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목요일날 22 통화정책회의 주 후반에.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왜 이 얘기 드릴까요? 그 전까지는 종목 장세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목군들은 편안하게 매매 부분들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래서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지금 이제 셋째 주인가요? 다음 주에 주요 일정 부분하고, 그리고 어제 그제 지난주 일주 동안 후반에 종목군 중에 52주 신고가라든지 연중 최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당일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공통 분모에 대한 방송 부분들을 분석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자,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